자, 계속해서 집합의 연산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개념 정리 세 번째 시간이고요. 수학 하입니다. 자, 집합의 연산 같은 경우에는 앞에 배웠던 집합과 그냥 부분 집합보다는 훨씬 중요한 단원입니다. 실질적인 집합의 포인트고요. 이 부분을 꼭 알아야지만 집합 단원에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뭐 앞에 거도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거는 집합의 연산하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부분 집합 정도를 제외한다면 앞에 부분에서는 거의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집합의 연산을 먼저 보자면 합집합이라고 합니다. A 합 B라고 얘기를 하고요. 컵 모양의 가운데 값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A 합 B. 근데 이 조건을 여기 주어진 이 정의를 항상 잘 기억해야 됩니다. X바, X는 A에도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할 때. 자,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해보면은 합집합의 경우는 A 또는 B 이 양쪽 부분에 속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A 합집합 B예요.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 교집합은 이제 컵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자 같다 해서 A hat B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A hat B는 X가 A에 속하고 그 다음에 X가 B에 속한다 라고 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제 A가 있고 B에도 있고 A, B에 동시에 속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교집합을 얘기해요. 차집합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는 속하고 어느 한쪽엔 안 속하고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차집합 같은 경우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A에서 B 이렇게 있을 때 A 빼기 B라고 하면 이 부분입니다. 겹치는 부분만 빠져요. 이 B 겹치지 않는 부분은 이제 무관하고요. 교집합 부분만 빼면 되는 겁니다. 이게 A 빼기 B, A 차집합 B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 차집합 B는 이제 뭐 약간의 변형식을 갖고도 있는데 보통 얘네 둘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여집합은 A의 C라고 하는데 전체 집합은 속하지만 A에 속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게 되고요. 보통 우리 전체 집합을 U라 표시하고 네모나게 표시한다고 벤 다이어그램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A란 집합이 있겠죠. 이렇게 있을 건데 원래는 A 집합을 얘기하는 거지만 요 바깥쪽을 얘기하게 되면 이제 A 집합이 아닌 부분을 얘기하게 되면 뭐 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게 차집합, 여집합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이 정의 4개는 모두 암기를 해야 되고요. 이 암기를 하지 않으면 고난이도의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서로소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요.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면 A와 B는 서로소라고 합니다. 즉 겹치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서로소는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이렇게 집합 B와 A가 따로 떨어져서 겹치는 부분이 없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집합들은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흡수법칙과 드모르간의 법칙까지 5개를 이제 법칙을 갖고 있는데 먼저 교환법칙을 볼게요. 교환법칙은 A 합집합 B는 B 합집합 A와 같다. 그 다음에 A 교집합 B는 B 교집합 A와 같다. 똑같은 연산일 때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하기나 곱하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더하기나 곱하기에서 순서를 바꿔서 곱해도 상관없다. A 더하기 B, B 더하기 A 같고 A 곱하기 B, B 곱하기 A 같다 정도 얘기했었죠. 결합법칙은 뭐냐면 자, 같은 연산이라는 하에 A 합집합 가로 열고 B 합집합 C는 A 합집합 B 가로 닫고 합집합 C와 같다. 마찬가지로 두 개가 모두 교집합으로 연결돼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개의 연산이 달라버리면은 분배법칙이라고 하는데 분배법칙을 이쪽에 좀 써보면은 만약에 A 교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돼 있으면 이 A 교집합 전체가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로가 열리고 A 교집합 B 그리고
A 교집합 C.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던 얘가 합집합으로 이렇게 오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 두 개가 다르다면 이런 식으로 요게 통째로 연산에 이동된다는 거. 요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자면은 자, A 합집합이 가로 안으로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던 이 교집합이 교집합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도 A 교집합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던 합집합이 가운데로 왔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A 합집합, A 교집합 B는 A다. 흡수 법칙이라는 건데 이거는 당연한 거라서 잘 사용은 안 합니다. 흡수 법칙이라고 굳이 법칙으로 이름을 얘기하진 않는데 A 교집합 B는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거와 A를 합집합을 한대. 그러면 당연히 A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A라고 써도 무방하다. A 교집합, A 합집합 B. 이것도 A.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흡수 법칙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만약에 포함 관계가 성립을 하고 있을 때, 즉 둘 중에 하나가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상태일 때, 자, A 합집합 B가 A가 됐다.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집합했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왔어. 그럼 이때는 뭐예요? A가 B를 포함하고 있다. 즉 합집합일 때 A, B 합집합 B, A 합집합 B를 써 A가 나오면 이게 큰 겁니다. 둘 중에 큰 게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A 교집합 B를 했을 때 A가 나왔다. 그럼 이때 이 A가 작은 겁니다. 이때는 합집합일 때 나온 거는 큰 거, 이때는 작은 거.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자, 안 보이네. 얘가 큰 거, 얘가 작은 거. 즉 이때는 A가 B에 속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의미한 게 이 전전 시간인가? 제가 배울 때 이거에 대해서는 뭐 아직 이 연산 안 배웠으니까 넘어갈게요 라고 했던 그 부분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좀 봐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은 꽤 중요한데 가로가 쳐진 거 안에 여집합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건데 이 여집합은 이렇게 분배 법칙식으로 들어가는데 연산도 뒤집힙니다. 합집합이었으면 교집합으로, 교집합이었으면 합집합으로 뒤집힌다는 거.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거를 주의해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대칭차집합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얘는 그냥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멱집합도 이제 나오진 않습니다. 멱집합 부분도 뭐 보지 않아도 상관없다. 멱집합 문제도 풀진 않겠습니다. 뭐 굳이 내려면은 낼 순 있지만 이제 문제에서 얘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야겠죠. 근데 교육과정에서 빠진 거는 굳이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로 내진 않을 겁니다. 내려는 좀 선생님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 경우에는 학교에서 미리 얘기를 할 거고요. 이런 문제가 나올 거다. 자, 대칭차집합도 대칭차집합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유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얘에 대해 설명하지 않더라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곱집합은 얘도 굳이 문제에서 설명을 하고 풀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개념 설명을 하진 않을 거다라는. 자, 이렇게 하고 일단 문제풀이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연산과 여기 집합의 연산과 여러 가지 연산이 중요하다는 거. 자, 첫 번째 46번부터 봅시다. 전체 집합 U는 12하의 자연수의 두 부분집합 양의 약수와 13579라고 했을 때 담중 옳지 않은 것은, 자, A는 10의 양의 약수 1, 2, 5, 10이겠죠.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1, 3, 5, 7. 자, 얘를 가지고 풀 겁니다. 자, A 교집합 B는 공통된 거 뭐 있습니까? 체크를 좀 해볼까요? 1 같고요. 5 같고요. 똑같은 거 없죠? 그러니까 얘는 1하고 5. 그럼 1번은 일단 맞고요. 옳지 않은 거 고른 거니까
A 합집합 B는 1, 2, 3, 5, 7, 90. 1, 2, 3, 5, 7, 90. 이것도 맞네요. 자, B 빼기 A는 차집합은 B에서 교집합 부분만 빼면 되는 거니까 3, 5, 7, 3, 5, 3, 7, 9만 남겠네요. 3, 7, 9. 5도 교집합이 있었으니까 3, 7, 9. 3, 7, 9만 됐죠? 자, 그 다음에 A 빼기 B는 2하고 10. A 차집합 B는 2하고 10. 그럼 답은 5번이겠네요. A의 여집합은, 자, 12하의 자연수니까 A의 여집합은 3, 4, 6, 7, 8, 9까지인가요? 10도 포함이 있는 상태고요. 자, 9까지네요. 9가 빠졌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 자, 47번. 전체 집합에 세 부분 집합이 있는데 A 차집합, B 교집합, C의 여집합의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어라. 자, 일단은 A 차집합 B를 써보면, 자, A에서 B랑 겹치는 거는 3하고 한 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A 차집합 B는 1, 5, 7입니다. 자, 그 다음에 C의 여집합은, 자, C는 6, 7, 8입니다. 6, 7, 8, 나머지 1, 2, 3, 4, 5. 자, 이 두 개의 교집합이죠. 즉, A 차집합 B, 이거의 교집합, C의 여집합은 1하고 5만 겹치네요. 그래서 1하고 5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나라 했으니까 이렇게만 나타내면 됩니다. 자, 48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공집합과 A집합을 교집합했더니 공집합이 나다. 자, 공집합은 A집합이 포함된 거고 더 작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A집합과 A집합 합집합하면 A가 나온다. A집합과 U를 합집합하면 U가 나온다. 이게 당연한 거죠. 큰 게 나옵니다. A의 C는 U 빼기 A.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A, C는 B다. 자, 이게 정답인데 이건 서로소란 얘기인데 A의 여집합이 B다. 이게 왜 안 되냐면, 잘 보세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게요. 이쪽 좀 넓은 데다 그릴까?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안에 A가 이렇게 있고 이 안에 B가 이렇게 있겠네. 근데 A의 여집합은 여기겠죠. 근데 이 부분은 B가 아니잖아. 근데도 여집합이죠.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죠.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49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A가 B에 속한대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A 교집합 B가 B. 자, 둘 중에 작은 건 A입니다. 교집합했을 때 포함 관계일 땐 작은 게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긴 A가 나와야겠죠. A 합집합 B는 큰 게 나와야 됩니다. B가 나와야겠죠. B에서 A를 빼면 공집합이다. 아닙니다. 자, 지금 관계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 U가 있다. 여기 밖에 U가 이렇게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B에서 A를 빼면 도너츠 모양이 되겠죠. 공집합이 되진 않습니다. 그럼 1번, 2번, 3번 모두 틀렸고, 자, 얘인데요. 지금 A가 B에 포함된 건데 이거 여집합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포함 관계는 이 방향이 집합의 포함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B의 C가 A의 C에 포함된다. 얘가 일단 정답이긴 하겠네요. 자, B 빼기 A는 이 도너츠 모양인데 도너츠 모양이 A에 포함되진 않겠죠. 정답은 4번.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5번, 50번. 서로소가 아닌 것은 자연수와 음의 종수. 자연수와 음의 종수는 서로소죠. 틀렸고요.
양의 홀수와 양의 짝수. 자, 서로수죠. 틀렸고요. 0과 1이고요. 0에서 1 사이에 있는 값입니다. 근데 뭐 어떤 자연수다 정수다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0하고 1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가 될 거예요, 아마. 0하고 1을 서로수죠. A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근데 얘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수네. 5의 약수는 1하고 5고요. 6의 약수는 1, 2, 3, 6이죠. 자, 1이 겹쳤네요. 그럼 얘는 서로수가 아닌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1번. 문제가 몇 번까지 있어? 꽤 많네요. 일단 같이 봅시다. 51번. 자, 전체 집합이 U가 1, 2, 3, 4, 5, 6이고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는 1, 2, 3, 4, 5, B, A 교집합 B는 3, 5일 때 B의 원소의 개수는 3개래요. 이때 집합 B의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요라. 자, 집합 B는 1, 2, 3, 4, 5, 6, 이 6개의 원소 중에 원소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3하고 5는 무조건 있대요. 교집합이었으니까. 그리고 A에 속해 있는 1, 2, 3, 4, 5 중에 3하고 5는 겹쳤는데 1, 2, 4는 겹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거를 했습니다. 그냥 A하고 겹치는 거는 3하고 5만 겹친데 그럼 1, 2, 4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원소의 개수는 3개래. 그럼 6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럼 B를 다시 표현하면 3, 5, 6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52번. A는 50의 약수, B는 100 이하의 짝수, C는 200 이하의 홀수일 때 아따 어렵네. 일단 50의 약수라는 숫자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한번 구해볼까요? 50의 약수는 2, 25, 5, 5. 아, 얼마 안 되네요. 자, A집합부터 구해보면은 1, 2, 5, 10, 25, 그 다음에 50. 이렇게 6개입니다. 1하고 50, 2하고 25, 5하고 10. 이렇게 해서 6개가 주어졌고요. B는 100 이하의 짝수. 자, 그럼 일단은 이 두 개는 원소 나열법을 쓰기 힘드니까 A 교집합 B부터 구하면. 자, 100이 짝수. 2, 10, 50 이렇게 3개겠네. 그리고 200 이하의 홀수와 교집합을 해야 돼요. 일단 얘네 둘이 교집합을 먼저 했고 얘와 교집합을 해야 되는데 야 없죠. 여기 사이에 홀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결론적으로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공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53번. 전체 집합 U는 10 이하의 자연수고요. 부분 집합 2개가 있대요. 자, 그러면은 A의 C 교집합 B의 C, 그 다음에 2번은 AC 교집합 B의 C. 자, 이걸 풀 때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좀 생각해 봅시다. 드모르간의 법칙은 C가 가로 안에 바로 밖에 있는 게 가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였죠. 그럼 얘는 거꾸로 생각해서 이거 A 교집합 B의 여집합, 얘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을 거꾸로 쓴 거예요. 그러면 교집합은 일단 뭐예요? 교집합은 A교 B는 2, 4인가요? 2하고 4네요. 그 다음에 합집합은 A 합집합 B는 1, 2, 3, 4, 5, 6, 8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얘의 정답을 씁시다. 얘의 정답은 1, 3, 5, 6, 7, 8, 9, 10 이게 1번의 정답이고 2번의 정답은 7, 9, 10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요거의 여집합이니까 요거의 여집합.
자, 그다음에 전체 집합 U는 A, B, C, D, E, F를 갖고 있고요. 두 부분 집합 A와 B가 있대요. 자,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라 하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 요 모양에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칭 차집합을 얘기하는 건데 A 교집합 B에 C. 자, 교집합이 뒤에 C가 붙어 있으면 우리 이거 차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죠. 이것도 교집합인데 뒤에 여집합 붙어 있으면 차집합입니다. 이렇게 B 빼기 A. 그럼 얘는 A 빼기 B. 합집합 B 빼기 A. 그럼 우리는 이거의 대칭 차집합이라는 개념을 몰라도 그냥 이 문제 자체는 구할 수 있습니다. 자, A와 B가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C하고, 여긴 C하고 D고요. 여기 A, B겠죠. A, B, C, D, E.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밖에 F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A 빼기 B는 여기 얘기하는 거고, B 빼기 A는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를 하면 결론적으로 A, B, E 이렇게 주어지겠네요. 맞죠?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그렇듯이 개념을 모르더라도 이 54번 같이 그냥 문제를 내도 됩니다. 대칭 차집하면 이름을 몰라도 돼.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 낼 수도 일부 이런 문제들을 내는 선생님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냥 개념을 교육 과정 외로 바뀌었지만은 지우진 않고 놔둔 겁니다. 아, 이런 문제도 있다. 자, 세집합 ABC에 대하여 등식 A 빼기 B 가로 닫고 빼기 C는 A 빼기 B 합집합 C를 보이는 내용이다. 사용된 연산법칙으로 옳은 것은 자, 가에서는 가로가 순서가 바뀌었죠. 가로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때는 뭐예요? 자, 옳은 거 모두 고르는 겁니다. 이때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교환, 그 다음에 결합,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인데 요거는 결합이나 분배 두 개 중에 하나였는데 교집합 같아요. 그럼 뭐예요? 결합 법칙이겠죠. 분배 법칙은 서로 다른 거를 곱하기 형태로 분배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똑같은 가시에는 아니고 나에서는 자, 여집합을 뺐죠. 그래서 가로를 안에 있는 여집합 밖으로 뺐습니다. 그럼 뭐예요? 드모르간의 법칙이었죠. 다에서는 이거 뭐예요? 이거 이렇게 바꾸는 거 분배 법칙이야? 아니죠. 이거 연산 법칙은 차집합에 관련된 법칙이죠. 굳이 표현을 하자면 여기 자 요거 요 차집합의 요 공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개념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칙 자체에서는 차집합에 관련된 법칙은 없습니다. 알겠나요? 어디지?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정답은 2번하고 3번. 자, 56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 집합은 6 이하의 자연수. 그 다음에 A는 A와 A 플러스 B, B는 4의 약수일 때 A 빼기 B가 공집합이래요. 그럼 A가 B에 포함된다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이때 4의 약수라고 했으면 얘는 1, 2, 4고요. A 빼기 B가 공집합일 때 이 얘기는 A와 B가 같거나 A가 B에 포함된 형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 A가 1이다. 그럼 A 플러스 2는 3이니까 성립 많아져. 이땐 탈락. 그럼 A가 2다. 그럼 A 플러스 2는 4니까 얘겠네요. 그러면은 A는 2하고 4인데 A의 여집합 구하는 거죠. 그럼 A의 여집합은 1, 3, 5, 6 이렇게 4개. 자, 그 다음에 57번 자연수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인 A는 20의 약수 1, 2, 4, 5, 10, 20. B의 여집합이 2의 배수래요.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에요, 참고로. 근데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차집합인데 여기 B에 C라고 줬잖아. B의 여집합. 이 얘기는 차집합을 써서 A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맞죠? 차집합은 A 빼기 B는 A 교집합 B의 C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A와 2의 배수의 교집합은 짝수만 쓰는 거죠. 2, 4, 10, 20. 근데 이거 다 더하래요. 정답은 36 이렇게 주어집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8번. 자연수 전체의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가 있고요. 서로 소가 되기 위한 K값. 자, A는 50 이하의 소수입니다. 자, 50 이하의 소수는 구해볼까요?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이렇게 있겠네요. 자, 맞나? 2, 3, 5, 7, 11, 13, 17, 19, 23, 29, 31, 37, 41, 43, 47. 자, 인데 결국은 서로 소가 된다는 거는 제일 큰 소수인 47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즉 3K 빼기 2가 47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소리입니다. 그럼 3K는 49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K는 3분의 49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인데 얘가 얼마예요? 16. 얼마죠? 근데 K는 자연수라네요. 맞아 아니야? 그러면 K는 얼마? K는 17 이렇게 주어지겠네. 16이면은 여기 16 들어가면은 48 빼기 2가 나와서 46이에요. 그럼 47이 서로소가 아닌 교집합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17이어야 됩니다. 자, 59번 자연수 전체의 두 부분 집합 A는 A, 2A, B는 32A의 짝수에 대해서 서로소가 되기 위한 A값, 최소값. 자, 서로소가 되고 싶으면 일단 얘는 홀짝이 상관없는데 얘는 무조건 짝수입니다. 2A이기 때문에. 그럼 A는 홀수면서 2A가 30보다 큰 수면 돼요. 그럼 A는 얼마? 17 이렇게 되면 되겠죠. 왜냐면 이거 나누면 A는 15. 그냥 교집합만 없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17과 34 이렇게 되면서 겹치는 부분 없죠. 자, 그 다음에 다음은 두 부분집합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써있는데, 자, 요거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드모르간의 법칙을 먼저 써서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A 있고 이거 합집합 A의 여집합, 교집합 B인데 이게 참고로 얘가 모양이 같아요. 그럼 분배 법칙을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는 A의 교집합에 아니 A의 여집합에 교집합을 묶고 B의 C 합집합 B 이렇게 따져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와 얘가 요걸로 묶여서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이게 전체 집합 U에 해당하고요. 왜? B랑 B의 여집합을 합집합한 거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나가면은 는 이쪽으로 올게요. A의 여집합, 교집합, 전체 집합 U예요. 그럼 작은 게 와야 되니까 A의 여집합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런 문제는 되게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많이 풀어서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풀었다고 다른 문제를 푼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더 연습해야 된다는 거. 자, 61번. 전치집합 U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A 빼기 가로 열고 A 빼기 B는 B가 성립한대요. 어이씨, 뭔 말이야.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자, 일단 A 빼기 B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일단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일반 연산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보여줄게요. 자, A와, 이 파란색으로 쓸까? A와 B를 그릴게요. 벤 다이어그램. 자, A 빼기 B는 여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A에서 다시 뺐대요. 그러면은 나에게 주어진 건 이 A에서 이 색칠된 부분을 빼니까 현재 이 부분을 아니다. 잘못했다. 현재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아닌가? A 빼기 다시 A 빼기 B가 방금 요 부분인데 애플 모양, 여러분이 좋아하는 애플 핸드폰 뒤에 있는 아이폰 뒤에 있는 모양이죠. 거기서 A에서 뺐대요. 그러면 A에서 요 부분을 빼니까 요 부분 남습니다. 교집합 부분. 이게 B래요. 이게 B래. 뭔 말이야? 자,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B란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A가 있고 B가 있는 이런 도너츠 모양이란 겁니다. 그럼 A에서 B를 빼면은 요 부분인데, 이렇게 칠해진 도넛 부분인데, 이걸 다시 A에서 요 도넛 부분을 뺐대요. 그러니까 요 도넛 부분, 요 부분들이 싹 다 빠지고 여기 부분만 남는 거죠. 이 부분이 B다. 지금 도넛 모양이면 성립을 하잖아요. 즉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런 모양이었다. 그러면은 B가 A에 포함되니까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1번 같은 경우에 서술형이 아니라면 저는 대부분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서술형일 수도 있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 사용하지 마시오 라는 그런 학교 선생님들이 있어요. 과학적인 약간 여러분을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 그런 선생님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먼저 풀어보면은 A 빼기 A 교집합 B의 C라고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A 교집합, 그 다음에 가로 전체가 여집합이 붙겠죠. 그럼 이 여집합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A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되고,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분배 법칙을 쓸 겁니다. A 교집합 A의 C, 합집합 A 교집합 B. 이게 B가 나왔대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A 교집합 A 여집합은 공집합이죠. 즉 얘만 생각하면 됩니다. A 교집합 B가 B다. 그럼 교집합 B가 나오면 B가 더 작은 거란 얘기죠. B가 A에 포함되는 거. 즉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거죠. 62번도 참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좋은 문제입니다. 두 부분집합 AB가 있고 A 교집합 B 가로 닫고 합집합 A 교집합 B의 C 가로 닫고 중가로 닫고 빼기 A의 C를 간단히 하는 과정이래요. 자, 가에 들어갈 거 옳지 않은 것은 나 다라마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쌤은 똑같이 옆에다 연산을 쓰면서 그냥 쌤이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거랑 비교를 합시다. A 교집합 B, 그 다음에 합집합 A 교집합 B의 C, 그 다음에 빼기 A의 C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가로 안에 거 먼저 푸는데 위에 거 분배 법칙과 똑같이 얘가 같죠. 이건 다르죠. 지금 교집합이고 합집합이고.
그러니까 묶입니다. 어떻게? A 교집합, B의 합집합, B의 C 이렇게. 그다음 빼기 A의 C는 여전히 있을 거고. 그럼 얘가 가죠. 자, 네모칸을 칠게요. 얘가 가. 맞네.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니까 쟤는 틀렸어요. 그럼 계속 하면은 이거는 전체 집합입니다. 그래서 A 교집합 U가 나와요. 그 다음 빼기 A의 C. 여기까지 맞죠? 나는 U. 얘도 지워요. 이게 지금 나입니다. 자, 계속해서 는 A 교집합 U는 A입니다. 빼기 A의 C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다겠죠. 얘도 틀립니다. 이제 옳으니까 정답이 아닌 겁니다. 그럼 얘를 풀게 되면 A 교집합 A가 돼요. 그러니까 A, C, C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것도 A예요. A 여집합의 여집합은 A입니다. 그러니까 맞게 되고 많은 그러니까 이 상황인 거죠. 이게 한 단계를 더 거치네요. A, C의 C는 A 교집합 A 이렇게 가는 거라서 이것도 네모, 이게 라, 이게 마. 근데 마가 U가 돼 있네요. A가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가나다라는 맞고 마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차분 이런 거 문제 솔직히 여러분 학교 성적이 수학 성적이 4등급에서 5등급 이하라면은 이런 문제를 꽤 어려워해요. 꽤 어려워합니다. 헷갈려 합니다. 그러니까 4, 5등급은 풀 수는 있을 거야 아마. 내신 등급이 학교 수준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근데 6등급 이하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포기해. 여러분 6등급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절반 이하가 됩니다. 근데 문과, 이과 합쳐져 있죠. 그리고 예체능 계열도 합쳐져 있죠. 그래서 6등급이면은 꽤 많은 학생들이 못 푼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집중해서 이런 거 익혀나가면 여러분 풀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꽤 많은 학생이 못 풀고 꽤 많은 학생도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급부로. 6등급이면 절반은 풀 수 있다는 소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게 어려우니까 포기하지 말고 차분히 연습을 해라. 자, 63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들어가면 A가 될 거고 교집합으로 바뀔 거고 B의 C 맞네요. 자, A 빼기 A교 B는 자, 이런 거 사실 연산을 해도 되는데 드모르간의 그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사실 이해하기가 정말 편해요. 2번 같은 경우에 A, B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교집합이 여기인데 A에서 교집합을 빼면은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나옵니다. 이 빨간색. 근데 A에서 B 뺀 것도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얘도 맞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3번. A 합집합 B에서 A를 뺐어. 그러면은 여기가 나옵니다. 순수한 B. 이쪽 저는 이렇게 이런 부분을 순수한 A, 순수한 B라고 불러요. 교집합을 제외한 부분들. 이렇게 원 찌그러졌냐. 근데 B 빼기 A, B 빼기 A 하면 이거 나오잖아. 얘도 맞다는 얘기죠. 4번. 자, A 합집합 A교 B. A교 B가 A에 포함되는 거잖아. 그래서 A가 당연히 나올 겁니다, 이건. 그럼 정답은 5번이겠네요. 자, 5번이 틀린 이야기를 얘기를 해봅시다.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보면 전체 집합이 얘는 필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A와 B가 있습니다.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요 바깥쪽 전체 얘기하는 겁니다. 요 바깥쪽, 요 A, B 요 안이 아니라. 그럼 일단 A 빼기 B 요 부분과 A의 여집합은 요 부분입니다. 요걸 합집합했대요.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건 사실상
A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요 하얀 부분이 교집합이죠. 이걸 뺀 나머지 바깥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합집합의 여집합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5번이 틀렸다. 자, 얘를 간단히 해달래요. 이런 문제들은 사실 벤 다이어그램을 써서 풀어도 되지만 지금 63번 같은 경우 객관식이라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거고요. 64번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으로 나올 때를 대비해서 그냥 서술형으로 풀어볼게요. 자, 일단 얘가 들어가면은 A 교집합 B의 C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교환 법칙을 쓸 수 있겠죠. 결합 법칙을 쓸 수 있겠죠. 이제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A 교집합 A가 될 거고 교집합 B의 C가 될 건데 이거 A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 교집합 B의 C입니다. 이거 A 빼기 B이기도 하죠. 정답은 1번.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65번과 66번 남았네요. 65번. 전체 집합 위에 세 부분 집합 ABC의 관계가 오른쪽 그림 같을 때 함정 옳은 것은. 자, A 교집합 B는 C에 속한다. A 교집합 B는 여기인데 이게 C에 속하진 않죠. 그러니까 1번 틀렸고요. 자, B는 A 합집합 C에 들어간다. 자, B는 A 합집합 C에 들어간다. A 합집합 C는 자, 요거랑 요 부분입니다. 저 이 안에 B가 들어있나요?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A는 C의 여집합에 속한다. 자, C의 여집합을 칠하면 여기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요 부분이 C의 여집합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A가 C의 여집합에 속한다. 전체가 5개 되는데 이 부분이 속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현재 이 3개 전부 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A 교집합 B 빼기 C. 자, B 빼기 C는 B에서 C 빼면 이 부분입니다. 도넛 모양. 그거랑 교집합을 했더니 그러면 교집합했더니 남는 부분은 여기일 겁니다. 공집합이 아니죠. 정답은 일단 5번이겠네요. C는 A 합집합 B에 들어간다. 자, A 합집합 B는 여기죠. 이 안에 C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답은 5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번. 자, 뭔가 66번 되게 복잡해 보이는 형태의 문제인데 세 집합 ABC와 각각의 원소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 합집합 C 빼기 B 합집합 C를 원소 나열법 나타내라. 자, A 합집합 C를 일단 빨간색으로 칠해볼게요. 이 3을 제외한 전부 답니다. 이때 B 합집합 C를 그려볼게요. B 합집합 C는 파란색이에요. 자, 그럼 빨간색에서 파란색 겹치는 부분을 빼야 되는데 그러면 남는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만 뭐예요? 요 부분만 지금 남아있는 거죠.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1이네요. 그러면 결국은 얘는 원소 나열법 나타내어라. 1. 이게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문제를 풀어봤는데 마찬가지로 내신 적중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정답도 맞춰보시고 혹시나 정답지가 이상한 것 같다 아니면 내 풀이가 이상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풀어드립니다. 풀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이 답이 틀리면 답이 틀렸다 아니면 여러분의 풀이가 틀렸으면 틀렸다 라고 얘기를 할 거니까 몇 문제나 될까요? 67번부터 시작해서 99번까지 한 30문제 정도 되네요. 한번 풀어보시고 그 뒤에 계속해서
뒤에 단원 유언집합 원소의 개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개념 정리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